157회 조선의 성과 궁궐. 신정 동국 여지스남 개성부에 있었던 고려의 궁궐들이 모두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역사 속 개성과 경도인 서울은 동일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된 우리의 역사를 대할 수 있을지 슬퍼집니다. 도성 철옹성은 어디로 갔을까?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태조가 전도한 한양인 장안의 관중을 둘러보고 그 감흥을 읊었는데 그 제목이 신도팔경시입니다. 그중 제2수를 인용합니다. 둘째,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 오색으로 둘렀도다. 연년이 상온의 깨꼬리야 꽃 세세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한성부의 도성을 철옹성이라고 합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시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자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철옹성을 쌓고 있다던데. 오호, 한양인 신도의 도성인 철옹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의 우상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화성부에 있었던 철옹성이 수원의 화성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순된 순간들을 접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 밖에 있는 문제는 회피하거나 밝히는 것을 꺼리며 오직 아리아넥스는 정면으로 도전해서 돌파를 했던 것입니다. 신도팔경시의 제2수에 등장하는 상원은 상림원으로 진시황제의 아방궁에 있었던 곳이 상림원이며 복례 오색이란 이곳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이 복례풍악의 금강산 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정궁 경복궁이 황제들이 쓰는 용어인 복례 오색으로 둘렀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주작된 세트장 서울에서 철옹성과 금강산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현재의 반도가 우리의 역사 무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얼마든지 사서의 내용을 통해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양과 개경 서울의 위치 관계부터 정립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조선의 정궁이 있었던 화산곡, 춘정 병계랑 문집 화산곡을 인용합니다.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인이 백옥궁의 황궁 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 오달했네.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 하늘이 지은 형세 음양을 경외하니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아 지켜나가는 광경 그 어떠한가. 자, 이곳 화산곡의 무대가 바로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의 궁실들이 있었던 곳이니 참조합시다. 화산의 남쪽, 한강의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자, 그러면 조선의 승지인 화산의 남쪽과 한강의 북쪽을 살펴봅시다. 화산의 남쪽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이 마구대성 알터인 박터입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고향인 영흥의 알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중의 한양의 흐른 강이 한강으로 한강의 북쪽이 바로 화산의 남쪽 평평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그 산중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봅시다. 백옥경의 황궁 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황금이란 세 금자인 금성, 철성으로 철성은 조선의 도성인 철옹성과 동일한 성으로 이곳 평탄하고 사통 오달된 곳에 궁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곳의 정치가 궁금해집니다. 화산곡에 등장하는 화산을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산을 봉상이라고 합니다. 이곳 봉상은 아방궁편에서 밝혀드린 진시황제 진한수 당나라의 모든 궁궐들이 있었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안이라고 했습니다. 화산에 있었던 성이 화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이곳 봉상이 고려의 황제 우왕이 위화도 회군의 급보를 받은 봉주이기도 합니다. 이곳 한양의 도성은 또한 고려의 황실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조선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도읍한 곳의 공통점은 바로 한양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조선의 황제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화산의 아래 구중궁궐인 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은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역사 속의 관중입니다. 자, 드디어 베일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한양과 장안을 찾은 곳입니다. 역사 속 장안은 산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 화산의 양지인 관중의 평지 화양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다시 밝혀봅시다. 화양, 옛 촉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천부라는 것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화산 아래 평지의 박토 화양을 역사 속의 촉지방이라고 합니다. 궁전, 신정 동국여지스남 경도인 서울의 궁전을 인용하면 경복궁, 태조 3년에 세우다. 한당 이래로 궁전의 이름이 이리저리 고쳐지기도 하였지만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3년 만에 도읍을 한양에 정하시다 먼저 종묘를 세우고 다음에 궁시를 지었다. 조선의 정궁 경복궁은 한당 이래로 궁전의 이름이 이리저리 고쳐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곳 한양은 또한 진한 수당을 포함한 거의 모든 왕조의 궁궐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을 또한 호도인 김해라고 합니다. 자, 삼국지의 승상 조조가 전도한 호도를 살펴보면 호창은 호도 고성으로 한이고도 유지라고도 불린다. 조조가 이곳에 성을 쌓고 수도를 세워 호창호도라고 불렀다. 성내의 주요 건축물로 호창궁, 경복전, 승광전, 영시대 등이 있었으나 남북조 시대 유성 때 전하로 불타고 말았다. 호도 고성에 나오는 경복전이 바로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으로 호도와 호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상도 함양의 군명을 호주, 철령, 함양이라고 합니다. 호주란 호씨가 개출된 김해이면서 진시황제 진나라의 도읍이었던 그 함양이었습니다. 조선의 한양은 또한 김해이면서 함양이기도 합니다.